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어느덧 35년이 지나 있었다. 두 아이는 모두 출가했고 이제는 우리 둘뿐이었다. 오랜 결혼 생활에 서로의 존재가 익숙한 만큼 설렘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희미해졌다. 아침마다 함께 마주 앉아 먹는 조용한 식사,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별 대화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전부였다. 때론 지루했고 때론 편안했지만 그런 일상이 가끔은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다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요즘은 60대에도 신혼여행 같은 걸 다시 떠난대. 그걸 미월여행이라고 한대나. 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월여행이라. 그거 좋은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우리 둘 사이에 묘한 설렘이 번졌다.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바쁘게 여행지를 고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까운 국내 여행을 생각했지만 왠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그래서 해외여행지를 찾다가 우연히 베트남 다낭으로 정했다. 바다와 도시의 낭만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젊은 시절 보았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나 역시 최대한 멋을 내보았다. 우리는 정말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처럼 서로를 향해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다낭에 도착하자마자 짙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리조트로 가는 차 안에서도 손을 맞잡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저녁엔 해변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식사까지 즐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렘과 행복이 꿈만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리조트의 작은 바에서 낯선 부부와 눈이 마주쳤다. 그 부부는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그들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희도 한국 사람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와 함께 한잔하실래요? 우리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들의 친절한 제안에 끌려 자리에 앉았다. 왠지 모를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왔다. 서로의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들은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 순간 이 여행이 평범한 미월여행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나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호기심과 긴장감, 그리고 미지의 설렘이 동시에 교차했다. 이 낯선 부부의 비밀스러운 초대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의 미월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초대.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은은히 깔린 바에서 그 부부는 조금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는 부부끼리 스와핑 파티를 한번 열 예정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말이 끝나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내 심장은 요동쳤고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스와핑 파티 처음 들어본 단어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매혹이 감돌았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더니 이내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의문, 호기심, 그리고 어딘가 억눌렸던 욕망의 조각까지 뒤섞여 있었다.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내가 먼저 침착하게 물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설명을 이어갔다. 간단해요. 각 부부가 파트너를 교환해 서로 다른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다만 서로 동의한 사람끼리만 이루어지고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켜요. 그 말에 나는 아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낮게 물었다. 여보, 우리도 해볼까? 그 순간 머릿속엔 떠오르는 여러 장면이 교차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세월과 기쁨, 그리고 아픔까지 함께해온 이 사람이 나에게 제안하는 일. 부부의 믿음 위에 쌓아올린 모험이자 도전 같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눈을 길게 응시했다. 차갑고도 따뜻한 눈빛이 교차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런 관계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들으니 아내가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그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파티는 다음날 저녁 프라이빗 풀장 옆 별장에 마련될 예정이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대화를 나눈 뒤 교환 상대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원하는 커플끼리 시간을 보내면 되며 원치 않으면 언제든 파티를 떠날 수 있다고 했다. 아내부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희도 참여할게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 묻어두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일렁이는 파문처럼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번져갔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러나 이미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풀장 옆 별장에 켜진 조명이 더욱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등불이 물 위에 반사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떨림을 안고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가 조금은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달콤한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세 쌍의 부부가 있었다. 웃음소리와 가벼운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곧 스와핑 파티의 규칙과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를 받았다. 서로 존중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파트너 교환은 완전한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프라이빗 풀장 앞 작은 소파에 앉아 한 모금의 와인을 들이켰다.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촛불의 불꽃 아래에서 더욱 진하게 보였다. 아내가 내 손등에 살짝 기댔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손끝이 저리댔다. 서로의 눈빛이 교차되며 숨소리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어떨 것 같아? 내가 낮게 물었다. 떨려.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어.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뒤 파티 참여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중년 부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또 다른 부부가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우리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파트너로 지목된 중년 부부의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유혹적이었고 동시에 온화했다.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눈빛을 주고 파트너 교환을 받아들였다. 그녀와 나, 그리고 내 아내와 그녀의 남편은 따로 떨어진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 공간은 낮에 보았던 별장보다 더 아늑하고 은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잘 부탁해. 그 말에는 희미한 떨림과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내맡기기로 한 선택의 무게를 실감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며 금기에 다가서고 있다는 자극이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물이 잔잔히 출렁이는 풀장 너머로 들리는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우리는 경계의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렘과 불안, 욕망과 죄책감이 혼재하는 순간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물음은 곧 사라졌다. 이미 우리는 경계의 문턱을 밟고 있었고 다음 순간 금기는 사라진 뒤였다. 새벽녘 풀이 서늘하게 식어갈 무렵 우리는 작은 방 안에 함께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낯선 부부와 마주한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서로를 넘어섰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이 마련한 공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벽난로 위엔 은빛의 와인 잔들이 반짝였다. 아내는 내 옆에 서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경계선을 지워 나갔다.
내 어깨 위로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왔고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다른 부부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와 시선을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촉촉하게 스며드는 불빛 아래 몸과 마음이 익숙하지 않은 온기로 가득 차올랐다. 아내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이끌었고 나는 낯선 그녀의 눈빛을 한 번 더 마주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고도 허락도 아닌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가 담겨 있었다. 천천히. 아내가 말했다. 그 말에 우리는 호흡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금기는 이미 넘어섰고 남은 것은 서로의 감각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방 안엔 정막이 흘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탐색했다. 기쁨과 죄책감이 공존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감각의 물결에 휩싸여 있었다. 풀장 너머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우리는 그 차이를 느끼며 금기를 넘어선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잠시 잊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경계가 무너진 뒤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첫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 침대 위에는 낯선 고요가 감돌고 있었다. 평소처럼 나지막이 들리던 아내의 코고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뜬 나는 순간 어디에 있는지, 어제 밤의 일들이 정말 일어난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옆에서 자던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빈자리만 허전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어제의 촛불이나 와인의 흔적 대신 차갑고 어색한 공기만 가득했다. 욕실 쪽에서 아내의 조각난 숨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위로 그녀의 뒷모습이 흔들렸다. 나는 침대 위에 놓인 옷을 집어들었다. 낯선 옷들이 섞여 있었고 어제 나누었던 눈빛과 포옹의 흔적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쩐지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초점을 잡을 수 없었다. 눈가에 남은 잔여물 같은 설렘과 함께 엇갈린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한편으로는 어젯밤의 경험이 가져온 생생한 욕망이 여전히 내 혈관 속을 달리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믿음을 시험한 행위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다. 정말 괜찮은 걸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나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다. 문을 열자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젯밤에 닿은 다른 이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뭔가 묻어있는 듯 두 눈이 흔들렸다. 여보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대답하기 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말문이 막힌 채로 한참을 서 있던 끝에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응 근데 우리. 그 순간 문득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부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는 너무도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뒤엉킨 마음을 조롱하는 듯 했다. 아내가 눈가를 훔치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우리의 손이 맞닿기 전 망설임이 길어졌다. 공한 아침 공기 속에서 마음은 더욱 뒤엉켰다. 어제의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거셌다. 과연 이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설렘이었을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둘 모두였을까? 며칠이 흐른 뒤에도 그날 아침의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아내와 나는 말은 이어갔지만 그 말들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눈빛 사이에 어색함이 자리 잡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긴장이 감돌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보, 그날 밤 이후로 왜 이렇게 서로를 보기가 어려운 걸까? 커피잔을 내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을 찌푸렸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어쩐지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신뢰라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작은 행동들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돌변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리조트 카페에서 그 낯선 부부의 남편을 마주쳤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비집어 들어오는 듯 했다. 지난번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글쎄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그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도 선명하게 읽히는 것은 우리의 균열을 바라보는 관찰자적 시선이었다.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우리가 처음 느꼈던 자유와 흥분이 이내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왔음을 자각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황급히 뒤쫓아 그녀를 붙잡았다. 바닷가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 듯 단단했다. 당신 왜 그 사람한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그녀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공유?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생각도 안 해봤나요? 그 순간 나는 그동안 피하려 했던 진실에 직면했다. 우리의 호기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균열은 서로를 향한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나는 낮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한 후킹이었다. 우리의 관계가 이대로 회복될지 아니면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빠져들지. 이튿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방 앞을 찾았다. 문 앞엔 그 낯선 부부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히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내가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작지만 아늑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무심코 주문한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사소한 디테일이 어제의 열정과 오늘의 불안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 당신 아내가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급격히 뛰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며 나를 제지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주변 손님들이 우리 테이블을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말을 바꾸려 했었다. 우린 충분히 생각했고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멈추기로 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미 누군가는 큰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대가라니 무슨 대가를 말하는 것일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돌아본 뒤 낮게 속삭였다. 혹시 밤새도록 들리지 않았나요? 그들의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오는 울음소리. 문득 어젯밤 풀장 옆에서 들려왔던 은밀한 웃음과 배경음악 소리가 떠올랐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모래 위 발자국 소리 그리고 누군가 목 놓아 흘린 듯한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아내가 얼굴을 감싸쥐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나는 당황한 채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끼리 뭔가 숨기는 거예요.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죠. 나는 등에 차오르는 소름을 느끼며 이 여행이 단순한 스와핑을 넘어 우리에게 돌아올 파장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린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 카페 밖으로 나온 우리는 길게 이어지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될지도 몰라. 호텔 복도를 따라 돌아오던 길 아내의 발걸음은 느리게 끊겼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이 든 손을 보며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는 컸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뜨겁고도 불안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우리 이곳에서 뭘 찾고 있었을까? 나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엔 잃어버린 설렘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가 바라고 있던 건 그것만이 아니었죠. 새로운 자극, 새로운 연결.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리조트 야외 라운지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숲을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어린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점점 멀어지는 듯 오직 우리만이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 부부와 함께 했을 때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자유로웠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도 따뜻한 손끝이 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아내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갈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다시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려면 뭔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리조트 로비 쪽에서 파티의 잔재를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볼을 걷어내는 소리는 마치 우리의 흔적을 지우듯 차갑게 울려 퍼졌다.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여행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 갈망, 죄책감, 아니면 그녀가 마지막 말을 흐리며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결국 우리만이 알고 있겠지요. 우리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 단계를 향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다. 어느새 여행 마지막 이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 발 먼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걸려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감이 어른거렸다. 리조트 로비에서 마주친 순간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그들이 나타난 건 예고 없이 찾아온 오후였다. 그 낯선 부부 중 남편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어두운 피로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아내는 그를 보며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고 나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낮게 인사했다. 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소음을 한순간에 잠재울 만큼 묵직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냉정해 보였다. 그는 테이블에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듯한 메모 몇 장을 올려두었다. 메모 속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우리의 행동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기록들은 모두 여러분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과 오디오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메모 속 한 구절을 가리켰다. 여기 당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과 그 순간 느낀 감정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메모에는 우리가 스와핑 상대와 주고받은 속삭임, 숨죽인 탄식,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러난 죄책감의 혼잣말조차도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 낱낱이 폭로되는 듯했다.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메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모험이 가져온 진짜 대가를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록들을 완전히 공개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록을 파기하고 영원히 입을 닫는 것. 하지만 공개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훔쳤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록들에는 여러 부부의 은밀한 순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 유출된다면 여기 모인 모두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긴 정적이 흘렀다. 우리 셋만이 남은 방 안 시간은 무겁게 흘렀다.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질문을 주고받았다. 공개를 선택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겠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사랑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기를 선택하면 이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질까? 나는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른 부부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결정을 재촉하듯 공간을 울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다시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지막이 답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 말을 마친 나는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짜 위험한 재회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우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리조트 복도는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클럽 음악도 잠시 멈춰 선 듯했다. 아내는 긴장한 얼굴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눈을 애써 마주하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다. 복도 끝에 기다리고 있던 낯선 부부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차갑고 경고적인 빛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들으셨죠? 이제 선택의 결과가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우리를 압도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기록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파티에 참석한 다른 모든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각 가정의 불안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선택을 숨길 수 없게 되죠. 결혼, 가족, 사회적 관계 모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나도 말을 이었다. 파기를 선택하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영구히 삭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남은 기억과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겨진 모든 기록이 사라진 뒤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삼켰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복도 맞은편에서 다른 부부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우리의 운명을 지켜보는 듯한 관객들이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결국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귓속말하듯 낮게 말했다. 진실과 후회. 그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침투하는 선고처럼 들렸다. 진실을 택할지 후회를 남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왔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개할게요. 그 결정의 순간 복도를 가로질러 들려오던 웃음소리와 땅소리가 멈춘 듯 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우리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좋습니다. 그럼 회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은 무덤덤하게 우리를 이끌었다.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각 부부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기대, 불안,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순간을 준비했다. 회의실의 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각 부부의 얼굴 위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소량의 걱정이 교차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낮고 단호하게 발표하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였다. 과거의 은밀한 욕망도 그로 인해 생긴 상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안에를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만 포장되었던 감정이 아니라 진짜 우리 둘만의 감정이었다. 아내가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여보, 당신과 나 이렇게까지 솔직할 줄은 몰랐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나는 결국 당신을 놓을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잔잔한 울림이 퍼졌다. 다른 부부들도 숨을 고르며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였다. 모두가 마주한 진실 앞에서 각자의 결심을 확인한 듯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나는 예감했다. 우리가 선택한 진실은 또 다른 위기를 부를 것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내게 속상했다. 우리가 이걸 해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사랑.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과 동시에 문 뒤에서 문득 울리는 핸드폰 알림음이 방 안에 퍼져나갔다. 그 음 아래로 시작된 것은 곧 다가올 마지막 장 뒤늦은 고백의 서막이었다. 회의실 안에 퍼진 정적을 깨고 아내가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진실을 선택했으니 그 대가를 온전히 감당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단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고백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가르자 모든 눈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무겁고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이 진짜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고백에 화답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숙여 침묵의 연대를 표했다. 당장 화려한 결말을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그 진실의 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듯 했다.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눈 용기와 솔직함은 어떤 기록보다 값집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작은 박수가 잔잔하게 울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는 평온한 미소를 띤 얼굴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언젠가 추억이 될 테지만 그 추억 속에는 우리 부부가 선택한 진실과 용기가 오롯이 남아있을 것이다. 로비로 걸어 내려오던 중 아내가 살며시 내게 속삭였다. 우리 이 경험을 잊지 말자고 약속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설렘을 찾아가자. 그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미월 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정이기도 했다. 60대 부부의 위험한 선택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솔직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